여러분,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라진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겠죠. 제목만 봐서는 진짜 놀랄 만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이에요. 0.81. 0.81이면요.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계에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인구 재앙이 현실화되고요. 인구 재앙이 현실화되면 이게 서서히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합계 출산율이 저렇게 줄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라집니다. 시간은 우리는 생명이 유한하지만 시간이란 놈은 무한합니다.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출산율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17이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의 어떤 출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늘어납니다. 5천만이 넘잖아요. 늘어나요. 그런데 2017년 들어서면서 1.0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떨어지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선 살기 어렵다 이야기가 이 출산율에도 나오는 겁니다. 2018년은 0.98이죠. 2019년은 0.9입니다. 나라 경제를 어떻게 했으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놓을까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주 진실한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을까요?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부 관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아니잖아요. 2018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2019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해서 0.84까지 떨어졌고요. 2021년에는 0.8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환경이 안 됐어요. 집값만 하더라도 폭등에 폭등인데요. 저도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아이 3명 키우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불도저도 엄청난 마력의 세계 최강 마력의 불도저가 있어야지 이 아이 3명 키울 수 있어요. 그야말로 시골 촌놈이 서울 와서 아이 3명 낳아서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르려고 그러면요. 그야말로 초죽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3명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이라면 그나마 우리 세대는 버틸 수가 있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아이 3명 낳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까요? 안 합니다. 요즘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게 먼저라서 요즘 MZ세대들은 개인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 많이 안 낳으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출산율이 말입니다. 2021년에는 26만 명밖에 안 돼요. 26만 명.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이게 26만 명이면 여러분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만 하더라도 그때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아니고 그 밑에 세대인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 세대가 70만 명 넘었습니다. 8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26만 명이니 이게 뭐 최악이라도 엄청나게 최악이죠. 엄청나게 최악입니다. 박근혜 정부 와서 말입니다. 그래도 어떡하든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하게 해서 합계 출산율 좀 올려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만큼 국가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데드 코르스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정부가 전망하는 거, 통계청이 전망하는 걸 보면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는요. 올해입니다. 올해 0.73까지도 떨어지고요. 중간 정도로 전망하더라도 0.77까지 0.7대까지 떨어집니다. 0.7대까지 0.7대까지 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2023년엔 0.68까지 떨어지고요. 2024년엔 0.65 그리고 2025년에는 0.61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난리죠.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말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사라질 가능성 굉장히 커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가 3명이나 있지만 아이들 결혼 안 하려고 들어요. 결혼 안 하려고. 이제 큰애는 뭐 결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결혼하면 아이 3명을 낳아라 내가 이야기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입니다. 아빠 그건 못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키워줄 테니까 낳아라. 못해요. 딱 자르더라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합계 출산율이 0.6, 0.6까지 내려가는 거 0.5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2021년도에 57,280명이 줄었어요. 2020년도에는 78,000명이 줄어가고요. 2023년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10만 명 넘게 줄입니다. 10만 명. 2024년 11만 명 이렇게 계속 줄어갑니다.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2세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2020년생, 2021년생이 이제 경제의 어떤 주력 인구로 된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집값은요. 어찌 집값만 떨어지겠습니까? 주식은 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들은 저마다 인력이 없어서 난리가 날 거고요.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서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인구정책을 제대로 펴야 됩니다. 인구정책을 제대로 펴는 사람이 없다는 것. 지금 대통령들이 그런 이야기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국민의 삶을 말입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정책의 주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이념의 주안점이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저 후진국 그런 데보다 못한 이념의 주안점을 두고 모든 정책을 써요. 부자는 나쁜 사람, 기업은 적폐 세력 이렇게 이념의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니까 선진국은 무슨 개뿔 선진국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요.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가게 생겼어요. 지금 국민의 갈라치기가 얼마나 심합니까? 국민의 갈라치기가. 진실을 제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거짓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진실을 말하거든요. 진실을 말하는데도 유튜브가 먹통이 돼간다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저는 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왜? 저 같은 필부가 뭐라고 외쳐본들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했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가끔 뭐 그런 일은 벌어지기는 해요. 갑자기 막 디도스 공격처럼 접속사 수가 확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제처럼 말입니다. 2시에도 먹통이 되고 5시에도 먹통이 되고 그러면서 노란 딱지가 다 붙었어요. 노란 딱지가. 세상에나 이런 일 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막는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현장의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입까지 막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경제를 선택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죠. 저는 이 자본주의를 이게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경제를 악으로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 경제는 선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이념에 의한 어떤 정책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만끽하면서 아이들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목청을 돋굽니다. 예.